내 일정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지수를 또 끌어올려준 하루였습니다. 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은 물론이고요. 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AI 반도체 성장 기대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체결한 대규모 SCA 계약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급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확인되면서 HBM을 비롯한 이 메모리 업황의 성장 기대가 또 한층 커졌습니다. 잇따라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나란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장 초반에 코스피는 장 초반 매수사이드카까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쪽으로는 이제 수급이 코스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아쉽게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오르는데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또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시장을 앞두고 오늘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저희 윤환식 전문가님 대신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전문가님께서 대신 또 네.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네. 빼놓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간밤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깜짝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으로 잘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저희의 고민은 좀 코스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스닥 쪽이 힘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해가지고 종목별 온도차가 좀 여전한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죠. 그러면 역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간 외에서 13%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반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눌렸다가요, 실적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고 그 이 길에서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기존의 룰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상치보다 너무 뛰어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내일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내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또 이어질 것인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은 내후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포인트까지는 여전히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전히 투톱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확인해 봐야 될 건 WTI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WTI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은행이나 금리 은행 관련주는 혹은 에너지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진 반면에 여행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 때문에 오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원래 제가 어제 대한항공을 체크를 해볼 때만 하더라도 저항 부근에 걸려 있었어요. 과연 이 저항을 돌려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WTI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원하게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리 동결이 꾸준하게 이어지거나 최대 3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속적으로 열린다면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린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동결로 유지가 되다가 아마 내년쯤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I 하락으로 인해서 또 예상 외로 정유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을 해 볼 만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반도체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 것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변수가 생기죠. 동전주가 7월 달부터 퇴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동전주가 된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상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총 200억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상패는 아닙니다. 조건은 어떻게 붙는 거냐면 첫 번째는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더라도 90일 이내에 45일 연속 기준 시총과 가격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거래 정지가 관리죠. 관리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터졌던 종목들의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는데 장외 시장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물론 종가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의약품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동안 8,950포인트 부근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 가격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전히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까지 올라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8,95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5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반도체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880포인트가 다음 반등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94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시장 보시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였어요.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반도체 주는 아닌데 반도체와 엮였던 종목 중에서 제가 괜찮은 종목을 하나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반도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도 종목들 하나씩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들까지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으로 이어가서 오늘의 시장을 흔든 이슈들 하나씩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반도체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조금 더 반도체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진짜 우리 시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어떻게 또 전망 바라보고 계시고 종목도 어떻게 꼽아주실까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코스닥 쪽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삼성생명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삼성물산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지분의 가치가 계속 파생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오히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위주로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건 SK죠. SK 지주사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SK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SK 하이닉스 시총이 2천억이에요. 2천억인데 그 2천억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SK 스퀘어죠. 20.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주에 20%라고 하면 400조인 거죠. 그러면 SK 스퀘어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400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SK 스퀘어는 뭐 4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를 갖고 있는 SK의 주가는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죠. 그러면 SK 스퀘어에 400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31%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400조에 30%면 얼마죠? 120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SK에 물론 뭐 SK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SK의 시총이 얼마냐면 62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SK 스퀘어가 진짜 예상치대로 가게 되고 ADR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 SK 역시 지분 가치는 120조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SK 주 역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K는 20%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 사실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을까요? 200만 원을 주고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를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게 SK인데 오늘 당연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80만 원 이하 정도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분할 매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75만 원 이런 순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 SK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당연히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할 때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당연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목표가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총 계산법에 의하면 적어도 120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SK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수급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조언을 주시면서요. 80만 원 이하에서 매수 타이밍, 또 분할 매수 관점 제시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담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타이밍 더욱더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정확한 전략과 타점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열어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신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춘천과 호남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SK 그룹주가 역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에 SK의 경우는 미국의 사모펀드, 인프라 펀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SK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에다 지을 생각이냐면 호남 쪽으로 짓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호남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전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수도권에는 그렇게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호남 쪽에서는 그만큼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재생 에너지로 붙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슈 때문에 SK 대표적으로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건 거래량이 오전에 동반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올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역시 오늘 1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도 차트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이전에 저점 부근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 3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인데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드 위즈의 경우는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그리드 위즈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SK 그룹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의 협력사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13,000원 정도 부근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7,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의 경우는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일 윗꼬리에서 움직일 경우는 편안하게 한 17,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SK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나 SK 오션플랜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SK 오션플랜트도 괜찮고요. 저평가 영역으로 보면 그리드 위주도 괜찮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그리드 위주 주목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한 타점은요. 하단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이 타점 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항상 열려있는 공간에서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섹터까지도 바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로는 또 화장품을 주목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은 좀 저희 어떤 이슈에 함께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지금 원래는 작년에 대비해서 방한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작년에 7월 중순까지 왔던 그런 고객 방한 외국인들이 올해 5월 달, 6월 달에 벌써 다 왔어요. 그러면서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연관지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크림이 뭔지 아세요? 크림이요? 화장품? 화장품 크림이요? 네, 여름철이 되면서 조금 크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일까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죠? 브랜드보다는 네. 썬블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썬블럭이요? 거예요. 예. 예전에 미국에서 썬블럭을 사려면은 이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랬냐면 이 썬블럭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간이라든가 뭐 어느 쪽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품을 계속적으로 찾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됐던 제품이 한국 콜마의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화장품 판매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려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를 우리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반기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썬블럭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전에 저항 부근까지 올라간 후에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매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 부근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한국콜마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블럭에 대한 뉴스는 아마 미국 쪽부터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콜마의 경우도 역시 썬블럭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 부근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저항만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관의 수급, 그다음에 올해 실적, 주가의 수급까지 긍정적으로 삼박자 모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장품 주 안에서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대장주는 뭐 한국콜마겠죠.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아마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익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길거리에도 그리고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썬블럭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쇼핑을 해가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따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탑픽으로 이 한국콜마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타점은요.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섹터와 이슈들 또 종목까지도 만나봤는데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 정확한 종목
종목도 함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셔서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전략 강의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어제 전문가님께서 진짜 꿀팁들을 열변을 해주고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어제 내용이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 종목을 좀 스스로 알아서 AS를 해가는 방법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 물고기를 내가 알아서 낚아 먹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시청자분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아무래도 좀 한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래량 회전율이 높으면 그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시간대별로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논문을 검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준을 한번 바꿔 드릴게요. 앞서 국내 시장의 경우 9시에서 10시 25%의 집중 현상을 직접 통계로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일중 거래 활동에 관한 연구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개장 초기 특성에 관한 연구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위에서 얘기를 했던 건 하루 중에 거래량이 25%가 10시 이전에 동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 초반과 장 막판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거래량을 가장 낮을 때 많이 동반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매수 타이밍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침에 거래가 활발할 때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거래가 정말 줄어들었을 때 향후 올라갈 만한 거래량이 어떤 게 있는지를 결정을 해서 점심때 하던가 아니면 종가상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9시부터 10시고요. 해외 쪽의 시장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중에 거래량 패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하루 간의 거래량 일정 패턴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해외 쪽도 역시 25%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나왔죠. 아침에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의 경우는 어제와 거래량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 기준을 어떻게 보통은 잡고 가는 거냐면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은 매수인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는 기준은 제 기준인 겁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2배 정도 증가를 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됐다라고 봐요. 장대 양봉의 기준은 뭐 4%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4%도 저항을 돌파하고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게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최소 25% 이상은 동반이 되면서 양봉이 나올 경우 오늘은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25% 이상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알 수 있는 시간은 10시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래량이요. 지금 50%가 동반이 됐습니다. 혹은 9시 10분이 됐는데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양봉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종목이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항을 돌파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10시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양봉이 나오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일 대비 25%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될 경우는 당연히 홀딩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25%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될 경우는 당연히 이 종목도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15%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시에 거래량이 현저하게 낮으면서 음봉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눌림목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종목 추천을 해드렸을 때 물론 다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의 경우는 눌림목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눌린다라고 하는 건 매수와 매도를 확인해 봤을 때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도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25%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10시 기준입니다. 음봉이 나올 경우는 일단은 비는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비중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시에도 역시 기준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75% 정도 거래량이 나옵니다. 참고로 10시까지 25%,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고 1시간 내에 거래가 25%가 동반이 되고 보통은 2시부터 3시까지 거래량이 25%가 동반이 되는데 2시까지 확인을 해보고 우리나라는 3시 반까지 시간이 열리죠.
그러면 과연 1시간 반 동안에 거래량이 바뀌지 않았을까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2시까지 거래량이 75%가 맞아요.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실질 거래량이 25% 정도만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시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음봉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매도해야 되는 거죠. 양봉일 경우는 그대로 홀딩을 해서 넘깁니다. 음봉일 경우 75%보다 거래가 동반이 안 되면 당연히 홀딩 하시는 거고요. 다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후에 75% 이상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중간에 어떤 악재가 하나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에서는 버텨야 된다. 이런 룰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들이 매도를 할 때 들고 있는 건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본 거예요. 진짜 논문에 나온 것처럼 그게 맞을까? 그래서 원래 3시까지 다 기본 데이터를 정립을 했는데 문제가 터진 거죠. 3시 반까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다릅니다. 국내가 해외랑 조금 다른데 중요한 건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건 맞고요. 2시까지는 일반적으로 75% 거래량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데이터가 저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논문의 경우는 3시까지의 논문이었던 거고 지금은 논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는 또 그걸 할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좀 할 예정인데 현재 기준만 보게 되면 10시에 25%, 2시까지 75%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앞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죠.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지지선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5% 이상 올라갈 경우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저항 부분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한 11시 정도에 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지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거래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거래량 많이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총 주수 대비해서 0.6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보혜양조나 조화제약의 경우는 총 주식수 대비 112%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온 거고 밑에 다스코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주식수에 대한 부분은 거래량 회전율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까지 다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딱 하나만 정리를 해 놓고 가면 됩니다. 10시에 25%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는 음봉이면 리스크 관리하자. 2시에
거래량의 75% 이상 동반된 음봉이면 비중 축소하자. 요것만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앞서 제가 3시 반까지 데이터 정리한 걸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세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셔서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에서 특히나 좋은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거래량을 통한 종목 AS 방법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데이터 정리하신 것까지도 따로 직접 보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집에 더해서요, 대응 전략 그리고 급등 신호들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대상 전문가님과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실전 전략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강의 내용 정말 유익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전문가님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잖아요. 엑스텐 기법입니다. 이 엑스텐이요, 정말 타점이 좋아요. 오늘 엑스텐에서도 또 얻어 걸린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역시 최근에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저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저항과 지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세라든가 이평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보조지표가 다 사실은 지지 저항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이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자, 보시게 되면 10시의 기준이 30%라고 되어 있죠. 30%.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3시까지 장이 열렸을 때의 거래량, 그 다음에 글로벌 거래량이 10시까지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25%일까를 제가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시까지 거래량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 안에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실적 먼저 체크를 한번 더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373억이에요. 2026년이죠. 작년 대비 2,140억 대비 한 50%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에 19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935억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앞서 우리가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를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즉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190억에서 935억이면 적어도 4배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는데 1분기 실적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적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일부 더 받는 모습인데 2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26만 5천 원 부근 혹은 25만 5천 원 부근이 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33만 원을 다시 한번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다가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건 여전히 눌림목 위치에서는 주가는 전혀 싸다. 정말 싸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적어도 이 종목은 33만 원 이상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남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약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한미 반도체도 역시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으로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에 제품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가요.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요. 한미반도체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33만 원 제시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추천 종목 하나 더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이 두 번째 추천 종목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올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3, 4분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은 또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못 간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먼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 73억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303억을 기록을 합니다. 2021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이 저점이었고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에 적자가 36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했고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에요. 하단이고 저는 실적의 흑자 전환과 내년의 사상 최대의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했을 때 주가는 보수적으로 고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횡보 장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할 때는 매집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집을 할 때는 OBV라는 걸 체크도 계속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 신소재 횡보를 하게 되면서 OBV가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단 보시면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있죠. 바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요. 코스모 신소재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조언 덧붙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짚어주신다라고 하는 만큼 하단 톡에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실시간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